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제 나름대로 4대 원칙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. 저는 나름대로 이걸로 계속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요. 첫 번째, 제가 제일 중요해 별표 3개를 주는 거는 산업의 성장률입니다. 계속 말씀드렸죠. 전기차 산업이 커야 돼요. 그걸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아까 보셨던 어떻게 100배가 나와 200배가 주가가 오를 수 있어 라고 하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, 이게 이제 4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면 이익률도 제일 낮을 때 사고, PER도 굉장히 안 좋을 때, 점유율도 좀 바닥이고, 시장도 이제 막 올라가기 직전에 샀으면 이제 그 정도 되겠죠.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제 나름대로 4대 원칙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.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이제 한번 그래도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나름대로 이걸로 계속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요. 첫 번째, 제가 제일 중요해 별표 3개를 주는 거는 산업의 성장률입니다. 계속 말씀드렸죠. 전기차 산업이 커야 돼요. 그걸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중국의 여행 산업, 해외여행을 갈 거야? 여행 산업이 클 거야? 그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. 그거는 제가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고요.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메가 트렌드를 발견하는 거는.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조금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에서 누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, 조금 가까이서 보는 눈이 있다. 아까 같은 전기차 안에서도 이왕이면 테슬라보다는 LG화학보다는 리튬이 더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하고, 리튬 안에서도 강봉이 마켓쉐어를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회사구나.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 정도. 제가 볼 땐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익률, PER,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쭉 적은 겁니다. 뒤에 2개는 사실은 그냥 따라오는 변수, 종속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, 산업의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이 곱해지면 그 회사의 매출액 증가율이 나옵니다. 그리고 거기에 이익률이 곱해지면 순이익 증가율이 나오겠죠. 그리고 그 순이익의 PER이 곱해지면 이제 주가 상승률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곱하기입니다.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. 그러니까 고스톱 치실 때 피박에 광박에 흔들고 하면 계속 곱하기가 되면서 굉장히 숫자가 커지잖아요. 그런 거와 유사해요. 그래서 아까 보셨던 어떻게 100배가 나와 200배가 주가가 오를 수 있어 라고 하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, 이게 이제 4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면 이익률도 제일 낮을 때 사고, PER도 굉장히 안 좋을 때, 점유율도 좀 바닥이고, 시장도 이제 막 올라가기 직전에 샀으면 이제 그 정도 되겠죠. 근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100배, 50배 크는 시장에서 한 10배 정도 먹고 나오면 저희의 능력으로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.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요. 산업의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이 왜 중요한가인데요. 보시면 산업은 잘 고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배, 100원짜리 산업 시장의 규모가,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400원으로 4배가 늘어날 수 있는 시장에서 종목을 고르신다. 그러면 예를 들어 잘 골라요. 그래서 마켓쉐어가 10% 하던 회사가 그 와중에 마켓쉐어까지 40%로 늘려요. 굉장히 삼성전자 사실 반도체가 그렇게 큰 거죠.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데 마켓쉐어를 계속 이제 옛날에 잘하던 회사, 일본 회사들 다 떨어져 나가는 걸 잡아먹었잖아요. 그러면 보시면 산업이 4배 클 동안에 이 회사의 매출액은 4 곱하기 4가 돼서 16배가 클 수 있습니다. 삼성 반도체가 그랬고요. 그 중국 국여도 그랬어요. 그러니까 여행 산업이 커지는데 M&A를 통해서 마켓쉐어를 2배로 늘렸어요. 그러면서 이제 더 빠르게 주가가 클 수 있었던 건데요. 근데 당연해 보이시죠?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, 제가 이걸 말씀을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이 그림을 만든 건데, 시장이 성수기 돼서 피크를 찍고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늙어가는 시장은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의 사이즈가 줄어듭니다. 시장 전체가.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요, 대부분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요, 1등은 살아남아요. 시장이 작아지니까 작은 회사들이 막 죽어나가죠. 그럼 1등의 마켓쉐어는 계속 커집니다. 그럼 이제 그런 회사를 되게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이미 커진 좋은 시장인 거 누구나 다 알고, 봤더니, 그 안에서 이 회사가 누구나 다 아는 1등인데 마켓쉐어도 커지고 있어. 그러면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 같다.
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. 근데 곱하기를 해보십시오. 400원 시장일 때 10% 했으면 이 회사의 매출액은 40원이에요. 근데 시장이 극단적으로 100원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거기서 마켓시어 40% 엄청 커졌어 얘기하지만 곱하기 해보면 겨우 40원입니다. 꺾이는 산업에서는 1등을 사면 안 터질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제가 보여서 크게 먹을 건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고르긴 쉽죠. 누구나 아는 큰 시장이 누구나 아는 큰 회사니까. 근데 가져다 주는 이익은 그렇게 주식으로서의 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대신에 뭐 리스크는 작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. 이 네 가지 팩터에서 변수에서 왼쪽을 중요시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저는 성장주를 좋아하는 성장주 스타일. 이건 제 논리예요. 뭐 이렇게 크게 염두 안 두셔도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20년의 경험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는 산업이 성장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또 더 성장하는 회사를 고르면 뒤에 뭐 이익률이나 PER에 조금 뭐 이슈가 있고 막 출렁출렁이 있더라도 견디기만 하면 결국에는 우상향한다라고 보는 게 저 같은 사람이고요. 그거는 난 모르겠어. 내가 무슨 재주로 성장 산업을 찾아. 나는 그냥 이익률, PER 눈에 보이는 이 숫자를 가지고 뭐 싼 걸 찾겠어 하는 게 가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그거인 것 같아요. 물론 리스크는 작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뭐 선택의 차이이고 스타일의 차이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.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이런 경험이나 제가 해왔던 스타일이나 성공의 사례들은 다 왼쪽을 중요시하게 봤다라는 거고요. 근데 이제 이 뒤에 거는 제가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. 뭐 비슷한 얘기 또 반복되게 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네 가지 변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왼쪽의 거를 산업의 성장을 메가 트렌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좀 연습을 하시고 근데 그게 이제 맨땅에 한다기보다는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경험이 부족하다. 그러면 얼마든지 책도 있고 뭐 옛날에 사례도 있고 찾아볼 수 있잖아요. 뭐 몇십 년 전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사람이나 역사는 이 사람이 비슷하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고 한다고 보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. 그걸 중국에 대입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